예, 그동안 여성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논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침묵을 깼습니다. 최고위원과 말씀드렸고요.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. 아까 제가 피해사실을 몰랐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저는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였으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.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합니다.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 차기 지도부에 제안을 드립니다. 현 지도하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은 당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. 저는 지명직 2명을 여성을 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. 일단 남인순 의원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눈물도 보였고, 근데 반성의 의미로 대안을 제시한 게 당대표 지명직 2명 여성을 제안하다, 이게 좀 얘기가 있거든요. 두 가지 관점을 좀 나눠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 통렬한 반성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죠? 그동안 수많은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데 묵묵부답으로 지나치던 남인순 의원의 모습 탑10 시간에서도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. 예. 왜 이 통렬한 반성이 이렇게 뒤늦게 나올 만큼 어려운 것일까?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인권 운동을 했던 남인순 의원이 그렇다면 무엇을 반성한 것일까?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본인의 보좌관 출신인 젠더 특보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,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이 사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반성을 하는 것인지, 자신의 반성이 늦었다는 거 반성하는 것인지, 반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.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대체 남인순 의원이 뭘 잘못했고 뭘 반성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. 수많은 의혹, 특히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젠더 특보와 관련된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적어도 진정성 있게 사실을 밝혔어야만 됩니다. 그 핵심은 빠져있는 반성이기 때문에 뒤늦은 반성일 뿐만 아니라 알맹이가 없는 반성이라는 그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예. 그 대안으로 가져온 게 최고위원 여성 2명으로 하자. 물론 이 남성과 여성 정치인들의 성비가 맞춰져야 되는 건 마땅한 사실입니다. 네.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금 여성 최고위원 1명 더 있었으면 박원순 시장 사태 안 일어났습니까? 막을 수 있었습니까? 일어난 다음에 그 여성 최고위원들이 제대로 한마디 했겠습니까?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여성 인권에서 선두주자가 바로 남인순 최고위원입니다. 근데 이 남인순 의원조차 이 박 시장 사태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하면서 박 시장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다른 여성이 2명이 된다 한들 또 다른 모습이 나오겠습니까?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이 남녀 성비 맞추는 것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입니다. 간단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. 일각에서는요, 지금 이 남인순 최고위원 말고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쓴 박원순 전 시장 추모 기고문도 좀 지금 시점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박 시장과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요. 또 저의 존경하는 동지이기도 하고, 정말 그 헌신성으로 저희를 부끄럽게 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 치열함과 자신에 대한 정말 가혹한 태도가 저를 또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. 저 발언도 발언이지만 김태현 변호사님, 네. 조희연 교육감이 과거 신문 기사를 통해서, 신문 지면을 통해서 쓴 기고문도 어찌 보면 추모를 너무 감싸기 하는 거 아니냐, 이게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다, 한 여성학자가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. 여성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조희연 교육감이 앞서 이제 한 얘기들 같은 경우야 아주 선의해서 해석을 하면 장례식장에 왔으니까 추모의 마음이 좀 커서 그랬다라고 아주 좋게입니다. 해석해 줄 수 있겠지만, 그 칼럼 같은 경우나 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아마 여성계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겠죠? 예. 여전히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얘기, 성추행 피소 사실을 도대체 누가 박원순 전 시장 쪽에 흘렸냐.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에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알렸는지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. 만약 검찰이 이 수사에 미적거리든지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희 미래통합당은 특별검사 도입을, 특검 도입을 강력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망 이후가 좀 정리가 될 텐데,
특검을 도입하자는 야당 얘기가 글쎄요 쉽게 진척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럼에도 뭐 또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중앙지검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각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문제만큼은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지난 7일 날 제일 먼저 서울중앙지검 여성 청소년 조사부장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 그때 이미 제일 먼저 아는 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. 자, 그러면 중앙지검이 누구한테 보고됐는지 이성윤 지검장 알았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렵습니까?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까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죠?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빠르게 이야기하던 중앙지검이 이 문제만큼은 꿀먹은 먹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?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대검도 마찬가지지만 대검도 지금 보고받은 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흘러갔는지 나중에 조사를 해야 드러나나요? 저는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아는 것만큼 저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? 남인순 의원 사과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진중권 전 교수 지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. 제발 진심은 진심으로 이해하자. 네.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니 그럼 민주당은 시장 후보 절대 내지 마라. 예. 학력 위조의 명쾌한 해명은 못하고 하태경 의원 태어나기 전 물타기하는 박지원 후보자. 다음 거 볼까요? 예. 박지원 의원의 오타죠. 박지원 의원의 서명 합의서 진짜냐 가짜냐. 결과 확인되면 주호영 원내대표든 박지원 후보자든 둘 중 한 명은 그만둬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볼까요? 여기저기 어디 한 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. 이게 당나라 군대가 아니면 뭔가 우리 접경지역 경계 실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. 바로 이어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 싱어송라이터 가수가 팬 상대 몰카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고요. 월북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 얘기까지 오늘 실시간 검색어 내용은 주로 저희 뉴스탑10 순위 중에서 다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주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